보험은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 보험이 8개인데도 정작 중요한 보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매달 53만원씩 빠져나가는데도 예를 들면 암 보험만 중복으로 과하게 들어가 있고 정작 뇌심장 보험은 비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더 넣을까가 아니라 종합보험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새로 가입한다면 어떤 뼈대에서 시작하면 좋을지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뼈대는 딱 4개예요. 첫 번째 암, 두 번째 뇌심장, 세 번째 수술비, 네 번째 배상 책임. 자, 근데 이걸 20대, 40대, 60대가 똑같이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종합보험 플랜과 보험료를 보여드리면서 20, 30대는 어디까지면 충분한지, 40대는 뭐가 더 필요해지는지, 그리고 5, 60대는 뭘 더 넣을까 보다 어디부터 줄이고 간병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지 나이대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나면 내 보험은 어디부터 손보면 되겠구나 기준이 남을 겁니다. 그럼 나이대별 플랜 보기 전에 공통으로 봐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죠. 다음 3가지 기준을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손 보험입니다. 병원비의 기본 방어는 실손 보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원비 골키퍼 같은 거죠. 그리고 종합보험은 실손으로 다 막기 어려운 대형 리스크를 추가로 막아주는데요. 예를 들면 암, 뇌, 심장처럼 큰 병이 왔을 때 생활비나 치료비 공백을 채우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종합보험부터 볼 게 아니라 실손이 있는지도 먼저 봐야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예전에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 안에 실손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작정 해지하면 안 됩니다. 실손이 몇 세대로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암내 심장 진단비예요. 진단비는 쉽게 말하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쉬는 동안 버티는 돈입니다. 이런 중대한 병에 걸리면 병원비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생활비가 비거나 가족에게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진단비는 어떻게 가입하면 돼요? 제가 뒤에서 실제 설계안도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암내 심장 진단비를 5,000에 2,000에 2,000 이런 비율로 많이 가입하세요.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좋은 보장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보험료가 부담돼서 중간에 해지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종합보험은 많이 넣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이대별 플랜도 결국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 플랜을 보면서 이 기준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20, 30대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보험료를 제가 내야 하니까 솔직히 부담이 먼저 느껴지거든요. 자, 이 사진은 종합보험 설계 예시입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 20, 30대 분들 필요한 핵심 보장은 거의 다 갖췄다고 봐도 될 만큼 상당히 완성도 높은 플랜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에 가입 중인 보험이 있는 20, 30대 분들은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기존 보험에 실손이 붙어 있는지. 둘째, 보험료가 월급에서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셋째, 새로 준비한다면 암내 심장, 기본 뼈대가 있는지. 이 3개만 먼저 보면 20대는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부모님이 내주던 보험료가 어느 순간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보험이 갑자기 고정비로 느껴지면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2030 보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는 말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첫 뼈대부터 잡자를 목표로 접근하세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6세 여성분이었는데 부모님이 15살 때 중학생이죠. 이때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해 주셨어요. 월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였고요. 15살에 종신보험이요? 그럼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인 보험인데 15살 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꼭 필요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예전 실손보험이 같이 붙어 있었고 이미 보험료 납부를 꽤 오래 해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해지보다 감액 완납을 안내드렸어요. 감액 완납이 정확히 뭐예요? 감액 완납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금액을 줄여서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해지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부담을 낮추면서 살릴 건 살리는 거죠. 월 14만 원이던 보험료가 확 낮아지거나 아예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먼저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회초년생 보험은 기존 걸 싹 갈아엎고 갈아타는 게 아니라 살릴 건 살리고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분에게 맞춘 종합보험 플랜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암, 두 번째, 뇌심장, 세 번째, 수술비, 네 번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료는 월 10만 6천 원 정도였고요. 월 10만 원이면 나쁘진 않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려 25%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특별한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으면 무사고 할인이 돼서 7만 9천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조건이 맞으면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꽤 낮출 수 있는 거죠. 보장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먼저 암 보장부터 볼게요. 이 플랜은 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암 진단비는 암 진단을 받으면 한 번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병원비만 보려고 넣는 게 아니라 치료하면서 쉬는 기간에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암 진단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초고가 신약을 몇 년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 대비가 꼭 필요해요. 암은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에는 항암 치료비,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같은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암보험은 암 진단비만 왕창 가입하는 것보다는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게 베스트예요. 다음은 뇌와 심장입니다. 뇌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가 나오고 수술까지 받으면 추가로 수술비가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건 이름입니다. 뇌출혈까지만 있는지, 좀 더 넓은 뇌졸중까지인지, 더 넓은 뇌혈관 질환까지 되는지 봐야 하고요. 심장도 급성심근경색만 보면 범위가 좁을 수 있어서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진짜 헷갈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 보험 있어요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보험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술비는 1에서 5종 수술비 정도를 예산 안에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는 한 번 받는 돈이라면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도움을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필수 항목입니다.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내가 키우던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사에서 1억 원 한도로 배상을 해줘요. 사고가 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꼭 대비해 놔야겠죠. 자, 정리하면 2030 사회초년생은 처음부터 많이 넣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기존 보험을 먼저 점검하고 실손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새 플랜은 암내 심장, 기본 뼈대 중심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그럼 40대는 어떻게 해요? 같은 종합보험이면 20, 30대 플랜에서 보험금만 조금 더 키우면 되는 건가요? 40대는 2030과는 조금 다릅니다.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소득 공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40대는 특히 자녀가 있거나 집안에 대출이 있거나 집안 생활비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보험은 내 병원비만 볼 게 아니라 가족 생활비 그리고 소득 공백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면 40대 가장은 보장을 다 크게 넣어야 하나요? 무조건 크게 넣으면 안 됩니다. 40대는 이미 보험료가 20대보다는 높아지는 시기죠. 여기에 욕심을 너무 내다 보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먼저 보험료 상한선을 좀 정해볼 필요가 있고요. 나는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잡아야죠. 플랜을 보시면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비갱신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체 보험료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균형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40대 가장이면 암 진단비 3천만 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종합보험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서브 플랜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20년 동안은 변동되지 않는 20년 갱신형 상품을 서브로 활용하는 거죠. 가족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기대는 기간만 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을 조금 더 두텁게 보완하는 방식인데요. 왜 20년이에요? 40대 가장에게 중요한 건 평생 크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나에게 가장 많이 기대는 책임 기간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내가 독립할 때쯤 내가 60세가 된다 하면은 내가 60세 되는 시기까지가 책임 기간일 수 있죠. 그 기간만 사망보험금이나 암 보장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종신보험으로 크게 준비하면 보장 기간은 물론 길어지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은 종합보험이랑 별개 아닌가요? 별개처럼은 보이지만 40대 가장에게는 꼭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보통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40대 가장이라면 상해 보장도 같이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 같은 항목이요.
실제 저희 팀에 박경태 팀장님이 조기 축구를 하다가 쇄골이 부러져서 수술하고 2, 3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치료비보다 더 걱정되는 건 특히 자영업자, 계약직, 외벌이 가장처럼 일을 못하는 동안 소득이 바로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상해 입원 일당이나 상해 수술비가 추가로 들어있으면 보험금 덕분에 생활비 빵꾸는 안 나겠네 하면서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럼 40대 가장은 종합보험 하나로 끝내기보다 역할을 나눠서 봐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40대 가장 플랜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메인 종합보험의 암내, 심장, 그리고 수술비 배상 책임. 2번 서브 플랜에 책임이 큰 20년 동안 사망보험금과 암 보장을 보완한다. 3번 운전자 보험의 운전 관련 보장과 상해 관련 보장을 같이 준비한다. 정리하면 40대 가장은 평생 크게보다 책임 기간만 두텁게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봐야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보험을 더 넣어야 안심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5, 60대는 새 보험을 더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료를 좀 줄이고 간병인 리스크를 제대로 보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자, 실제 사례를 보시면 60대 여성분이 보험 8건을 갖고 계셨고 매달 53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지인 설계사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권하다 보니 보험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령대에서 월 53만 원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줄인 보험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간병 리스크를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5, 60대부터는 암내 심장보다 간병인 보험이 더 중요한가요? 물론 암내 심장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간병인 보험도 암내 심장 질환을 보장하는 거 아세요? 간병인 보험이 그런 것도 보장이 돼요? 네, 정확히 말하면 암이든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간병인을 쓰면 보험금이 나와요. 거기다가 무릎이나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도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로 간병인 쓰는 것도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 현실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간병비예요. 왜냐면 병원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암이나 뇌심장 질환은 치료비도 문제지만 치료 이후에 누가 옆에서 돌봐줄지, 간병비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 60대는 간병인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기존 사연자분의 경우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월 38,000원 정도로 추가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 10만원, 요양병원에서 쓰면 하루에 6만원씩 지급되는 조건인데요. 제가 간병인 보험을 볼 때 특히 요양병원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오래 입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큰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보통 1, 2주 만에 퇴원 권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후에는 어떡할까요? 요양병원에서 회복하거나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부모님 보험은 암내 심장을 새로 더 넣기보다 기존 보험을 줄이고 간병인 보험을 보완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네요. 맞습니다. 5, 60대 부모님 보험은 새로 뭔가를 더 가입할까 보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기존 보험료가 너무 크지 않은지. 둘째,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보장이 많지는 않은지. 세 번째, 간병인 보험처럼 노후 리스크 대비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오늘 비교해보니까 진짜 나이대별로 봐야 할 게 다르네요. 맞아요. 종합보험은 암, 뇌, 심장, 수술비, 배상 책임 이 한 개 플랜을 기준으로 따라가되 20대는 보험료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40대는 가족 생활비와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5, 60대는 기존 보험 정리 후 간병인 보험으로 간병 리스크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품명이 아니라 내 나이, 내 소득, 내 가족 상황에 맞게 하나의 기본 플랜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내 보험이 이 기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